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캐시우드 트럼프 2026년 비트코인 직접 사들일 것 파격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인 캐시우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직접 매입할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이 비트코인 비축 준비금 설립 행정명령을 승인했지만 이 해당 준비금은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비트코인만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명령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실제 매입에 나서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2026년 이제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캐시우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레임덕을 피하고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거 이전에 압수 보유를 넘어서 직접 비트코인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레임덕을 벌써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임기 2년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회의수로는 3년차지만,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건 아닌데, 그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이 워낙 이제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시키고,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제 옹호론자들이나 이제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던 게 암호화폐 업계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된 인사들을 많이 또 들어오기도 했었죠. 뭐 데이비드 섹스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 인사들이고, 네, 초기 구상에서 미국 정부가 최대 100만 BTC를 보유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매입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최대 100만 BTC를 매입 보유하는 비트코인 법안이 국가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저항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뭐 늘려가는 게 저항 없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거는 못하고, 계속 이제 압수된 비트코인만 내다 팔지는 않고 이제 계속 그 보유하는 이런 형태로만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근데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그 파격적인 행보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갑자기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이제 파격 선언을 해버릴지도 모르죠. 이제 뭐 어차피 지지율 낮겠다. 나는 이제 뭔가 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제 확률상으로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양전 미국 기관 비트코인 매집 시작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을 했어요. 마이너스로 계속 음수였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 매도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금 반등 국면에 그게 이제 양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뭐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했다, 미국 기관에서 매집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1월 내내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초반에 잠깐 플러스가 됐다가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를 찍죠. 그래서 지금 당장 플러스를 찍었다고 해서 이제 이걸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할 것이냐, 요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잠깐
눈에 띄게 올라왔다가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추세가 돼야 돼요. 추세가 돼서 쭉 올라가 줘야지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코인베이스는 결국엔 미국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나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느냐 이걸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끌고 가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느냐를 이제 이 지수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의미를 조금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여기 추세가 되는 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요사키 비트코인 금보다 우월의 장기 투자 시나리오 또 강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비트코인을 아주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금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옹호적인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라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말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실제적으로 지금 본인이 금 광선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업계 생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이제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본질적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하지만 그가 이제 하는 행보들은 조금 아쉬워요. 행동 자체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 나는 비트코인과 금을 일부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왜 팔았냐 봤더니 금과 비트코인의 새로운 바닥 가격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오면 다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잡기 위해서 지금 판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이죠. 하나의 또 전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바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바닥에 오면 그때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전략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거의 진짜 바닥이에요. 6까지 내려왔거든요. 6, 7. 이 정도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온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적인 이제 저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2022년이죠. 이때에도 이제 비트코인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이럴 때가 이제 몇 번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 상태가 있으면 또 반등이 일시적으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 반등이 이제 뭐 급격하게 완전 그 추세를 전환시키는 반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아직 바닥을 확인하진 않았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하는 건 그 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87% 보유라는 기사입니다. 자, 트럼프와 지금 이제 바이낸스 간의 밀월 관계를 좀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가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사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뒷거래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오창펑, 이 바이낸스 창업자를 이제 사면해주는 이런 행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에서 진출하거나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부분을 풀어줄 가능성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행보를 또 보여줄 가능성.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1을 87%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낸스가.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렇게 한 곳에 단일적으로 집중되기가 어려운데 요건 결국엔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와 지금 트럼프, 굉장히 트럼프가 그만큼 비트코인의 이 암호화폐 진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정책들이 우호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 자, 그리고 비트고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보다 안전할 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 24시간 결제와 이 국경 없는 송금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 미국 국채나 이런 안전자산을 구조로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보다도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들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저항선은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76,000달러 선이 중요한 또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80,000달러 선 여기가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맞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 사상 최대 4경 8천조 원이나 이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법적으로 올해 안에 이제 풀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설 전까지 법안을 이제 여당에서 또 제출을 해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은 뭐 극대화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헥토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 정산 핵심 25%대 강세. 자, 제가 맞췄죠?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또 이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거 결국엔 중요한 이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중요한 결제 업체인데 이 핵심을 파고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헥토 이노베이션이 이제 헥토 이노베이션이 헥토 파이낸셜을 이제 지니고 있고 헥토 파이낸셜이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헥토 이노베이션에. 그래서 지금 이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결제 생태계를 완전하게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갑을 기준으로 지금 먼저 하는데 이 지갑이 굉장히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약 40%가 헥토 원래원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서클의 이 스테이블 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아크 이 커뮤니티에도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헥토 파이낸셜이. 그래서 해외 송금이나 해외 결제 같은 것들을 해나갈 때 굉장히 빠르게 또 해나갈 가능성이 있죠. USDC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가능성 때문에 헥토 파이낸셜이 이제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거. 그리고 헥토 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이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헥토 파이낸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전체적인 구상을 여기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헥토 이노베이션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둘 다 아주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 넘게 상승세가 나왔고 헥토 파이낸셜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죠. 헥토 이노베이션보다 헥토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뭐 시가총액은 오히려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더 작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건 좀 헥토 이노베이션이긴 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 가치로 보자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NHN KCP 이 결제 업체죠. 이것도 헥터 파이낸셜과 이제 경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네, 전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헥터 파이낸셜은 이미 전고점을 뚫었고, 여기서 NHN KCP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으러 지금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바닥 조정세 맞고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흐름들. 다날도 똑같이 이 저점을 깼지만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고적으로 계속해서 보시고, 지금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천천히 모아 가시는 흐름들 가져가시면 뭐 욕심내지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차피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천천히 수익 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시고 또 기분도 좋아지셔서 이 비트코인의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뭔가 돌파구 같은 것들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추천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으면 비트코인의 그런 마이너스들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이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